입추에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인 15일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영주댐의 녹조 발생 상황과 수자원공사의 대응에 대해 짚어봅니다. 영천시의 위장전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인원을 전입시킨 기관이나 기업에 지급된 전입 유공 지원금에도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달 사이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호흡기 질환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에도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경산과 영천은 35도가 넘었고 서울과 강릉 역시 32도를 넘는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입추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최고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아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7월 평균 최저 기온이 23.3도로 1994년 23.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위였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무더위가 우리나라의 두 개의 고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어진 폭염의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하강 기류로 인한 단열 승원 효과로 기온을 높인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이 지나서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23에서 26도, 낮 기온 30에서 3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라 8월 하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댐 호수 곳곳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주댐 준공 이후 본격적으로 주변 관광지 조성에 나선 영주호에도 녹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상황과 함께 어떻게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서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주호가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가 늘어나며 발생한 녹조 현상이 물빛을 바꾼 겁니다. 남조류는 질소와 인 등의 영양물질이 하천에 과다 유입된 상태에서 일조량이 늘고 수온이 높아지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달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대량의 유기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었고 이후 불볕더위가 이어진 것이 영주호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영주댐은 상류의 가축 사육 밀도가 높고 농경지도 많아 강우시 오염원 유입에 따른 녹조 발생에 취약합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영주댐의 밀리리터당 남조류 세포수가 190만 개를 넘어서 조류 경보제에 따른 조류 대발생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지사는 일부 물이 고이는 지형을 제외하면 녹조 발생량이 예년보다 전체적으로 훨씬 적은 수준이며 매년 나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7월 31일 밀리리터당 남조류 세포수 37,200개에서 올해 7월 29일에는 2,746개로 녹조 수치가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수질을 평가하는 유기탄소 농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댐 주변 주민의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5월쯤만 되면 녹조가 이제 일기 시작해서 8월쯤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르게 정말 물이 많이 맑고 녹조도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마 끝난 후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았고요. 현재 영주호에는 시간당 각각 150톤과 40톤의 남조류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선 2대와 함께 물의 흐름이 약한 만 지형에는 육상형 설비 1대가 가동 중입니다. 또 댐 본체 주변에 30m 반경의 물 흐름을 만들어내는 수면포 기기를 가동해 녹조띠 형성을 막고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녹조 발생의 원인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올 때 축분, 퇴비 등이 비에 씻겨 영주댐으로 들어오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청과 함께 하천 주변에 야적 퇴비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친환경 퇴비 부숙제를 배포하는 등 녹조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영천시가 개인에게 전입 유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세부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많은 인원을 전입시킨 기관이나 기업 등 단체 역시 전입 유공지원금을 받아왔는데요. 500명 이상을 전입시키면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천시의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했는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를 영천으로 전입시키면 지급되는 전입유공지원금.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천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전입유공기관이나 기업 등 단체에도 전입유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 실적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50만 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은 300만 원,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은 500만 원, 500명 이상이면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재진은 단체에 지급된 영천시 전입유공지원금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8명을 전입시킨 A기관에 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1명을 전입시킨 B기관에 150만 원, 20명을 전입시킨 C, D기관에 각각 1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13명과 12명, 11명을 전입시킨 3기관에 각각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입유공기관에 7차례에 걸쳐 1,2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영천시에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전입유공지원금이 지급됐는지 물었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영천시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위장 전입은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확인할 수 없고. 그럼 누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위장 전입을 부추기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파악 등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입 실적을 조직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위장 전입을 부추기는 행위는 이 지자체가 해서는 안 될 불법 행위인데요. 거기에 전입시킨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게 전입 유공자라며 지원금까지 주고 있어 불법과 탈법 행위가 난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천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장 전입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불법 위장 전입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에 지급된 전입유공지원금 논란이 더해진 영천시 위장 전입 의혹.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영천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하는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6월 4주차 기준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명이었지만 7월 4주차에는 2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63명에서 465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 등 호흡기 관련 질환자가 늘고 있어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관광 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호텔과 리조트 등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 추진 상황과 대상 부지 개발 사례,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 등 각 시군의 벤치마킹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침 등이 소개됐습니다. 경북도는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현장 규제 혁신반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64회 경상북도 교육자료전이 경북교육청 연구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이 주관하고 경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올해는 유초, 중, 고 특수학교 현장교사 115명이 참가해 13개 분야에서 53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교육자료 32편은 오는 12일까지 교육지원관 1층 전시실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우수 교육자료를 내 친구 교육넷에 탑재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미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설명만 해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생각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선생님 혼자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같이 선생님들끼리 공유도 하고. (151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입니다. 전체 1,852만여 채 가운데 8.2%나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많지만 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빈집을 방치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죠. 동네 전체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떠나죠. 빈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지역이 침체되고 소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소멸 시계를 늦춰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과 예술인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북 익산시의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 그리고 빈집을 호텔로 만들고 야외 정원을 꾸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 18번지가 정원, 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재탄생시킨 충남 홍성군의 빈집 함께 써유. 일본은 어떨까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도쿄는 빈집을 노인보호시설, 학습지원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교토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다면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주민 쉼터나 작은 정원으로 가꾸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871채의 빈집 철거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활용 노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의 아름다운 반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인근 상급 종합병원 6곳의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청송군의 산부인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7곳 경북대병원에서 주 1회에서 2회 산부인과 전문의를 청송군 보건의료원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진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의료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